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쉬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저는 비트코인, 알트코인 개인 투자자들과 같은 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작년 3월, 4월 달쯤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저희 어머니 같은 이런 기성세대들을 위한 방송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목돈 가지고 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포모에 의한 투자를 하면서 상승장에도 이제 손해를 보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그런 분들은 어찌됐든 지금 작년에 비트코인 괜찮은 단가에 매수해서 평단에 매수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수익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작년에 제 나름대로는 조금 도움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어떤 분들이 많이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올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끝물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회사에서 이제 막 다른 사람들 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하고 지금 트럼프 당선돼서 뭐 더 오를 거라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끝물에 시드 뭐 조금 몇백만 원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뭐 대부분 평범한 그런 분들을 위한 방송을 올해는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비트코인 투자해 가지고는 뭐 2배 상승 나온다고 해도 몇백만 원밖에 수익이 안 되니까 뭐 알트 같은 거 조금 리스크 감수하고라도 무리한 투자를 진행을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맞춰 가지고 방송을 하면 관점도 더 자주 틀리게 될 거예요. 왜냐면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해하고 어떻게 돌아갈지는 그래도 좀 예측이 쉬운데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이걸 맞춘다는 건, 매번 맞춘다는 건 정말 힘이 든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점이 좀 잘 맞았어요. 그래서 진짜 좀 괜찮은 구간에 저점도 잘 잡았고 고점도 잘 잡았고, 근데 이제 알트나 막 이런 잦은 관점 공유를 하게 되면 틀릴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저는 직장 생활하고 바쁜 사람들이 어찌됐든 신규로 코인 시장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투자할 때는 뉴스 볼 시간도 별로 없고 맞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 하루에 막 10시간씩 막 15시간씩 분석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업이 그거니까 저는 그냥 밥 먹고 코인 뉴스 보고 분석하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 대신해서 시장의 중요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올 테니, 그리고 제가 신규 투자자들보다는 경험이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전에 어떤 상황에서 뭐 어떻게 됐는지, 내가 뭐 때문에 손해를 봤는지, 뭐 이런 노하우들을 통한 관점을 좀 공유도 좀 할 거고, 그래서 그냥 참고를 하시라는 거지 제가 뭐 무조건 내 따라오면 돈 벌 수 있어 이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사람들한테,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계속 제공을 하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 와중에 제 관점이 틀리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손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제 마음은 투자자들이 좀 더 제 방송을 보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요 97K예요. 조금 더 내려가서 뭐 96.8K 뭐 요 정도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냥 박스권 안에서 지금도 횡보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지금 요거는 제가 1월 5일날 멤버십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지금 시장에는 불안감이 있다. 그래서 수요가 엄청나게 몰려들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고 이런 우려가 조금 해소가 돼야 그때 이제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올해 국채 리파이낸싱 규모가요, 한 7억 달러, 7조 달러, 8조 달러 규모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1분기에 지금 50%가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1, 2, 3월 달에 이 국채 리파이낸싱 규모가 3조 달러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뭘 해야 되겠어요? 국채를 또 발행해가지고 만기되는 국채를 갚아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냐? 지금 미국 부채 한도를 지금 유예하고 폐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신규 국채를 발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건 단기적으로 또 뭐 유예가 되든 폐기가 되든 하겠죠. 예. 하여튼 그런 상황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단기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해결을 하기에는 몇 달 뒤, 1년 뒤 되면 또 똑같은 상황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건 장기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바이든이요, 영래포 잔고를 다 썼어요. 지가 단기 국채 발행하면서 이걸 영래포 잔고로 다 샀거든요. 그래서 2조 넘던 영래포 잔고가 지금은 한 4천억 달러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장기국채는 많이 발행을 할 거예요. 그걸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국채 금리가 엄청 올라가는 거고요.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우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최근의 가격 상황을 좀 보면요, 제가 99K에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자, 보시면 100K는 지금 다들 좀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100K가 의미가 좀 있는데, 지금 이평선 보면요, 50일 이평선 하단으로 20일 이평선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데드크로스가 어찌됐든 발생을 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되고 딱 요렇게 상승했잖아요. 요 저점을, 단기 저점을 잡으면 요때예요. 66K, 67K 정도, 이때를 저점으로 잡고 고점을 딱 끌어올려가지고 요렇게 피보나치 되돌림을 보면 지금 99K 구간이 또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99K를 못 뚫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실업률, 고용에 대한 데이터도 지금 요번 주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1월 24일은 또 일본의 금리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엔케리 청산 나온다, 뭐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섣불리 막 기업들이, 기관들이 큰 자금을 넣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99K에서 가격이 102K, 103K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이건 아마도 조정받을 확률이, 저는 그런 하락이 올 거라는 생각이 더 커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도 뭐냐면, 지금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도 딱 요렇게 한 102K, 103K가 가면 볼린저 밴드 상단에 딱 맞거든요. 돌파가 되고. 근데 이 볼린저 밴드는 주가가 다니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단을 맞고 하락할 확률도 크고, 플러스 이 101K, 102K 구간에 또 이제 청산될 만한 숏 포지션들이 많았어요. 숏 포지션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걸 딱 청산을 다 시키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 딱 맞는다라고 치면 이건 조정받을 확률이 또 더 많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2주 정도 동안은 제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차트 분석을 좋아하진 않지만 참고는 한다고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은요, 차트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뭐 엄청난 호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뭔가 엄청난 악재가 또 부각된 것도 아니고, 시장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차트를 보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이런 관점이 조금 더 잘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차트나 뭐 요런 이제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운이 이게 좋다고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관점이 조금 맞아들고 있다. 근데 너무 걱정하실 건 없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상승을 봐요. 근데 그 장기적으로 상승을 보는 게 언제부터였냐면,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마도 단기 고점이 3, 4월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 뭐 100K 뭐 아래 위에서 놀고 있는데, 이게 한 번 더 상승을 해준다, 레벨업을 해준다 하면 그 시점이 저는 한 3월 아니면 4월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트럼프 임기 시작되고 뭐 뭔가 법안이 통과되고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거고, FTX 관련된 자금들도 이제 1월 말부터 상환이 될 거고, 13F 보고서도 2월 15일까지 발표가 될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한 2월 정도부터 상승을 시작해줘서 뭐 3월 중순, 3월 말 이때쯤이 단기적인 고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1월 초부터 해가지고 그냥 계속 무지성으로 석 달 동안 상승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을 한번 줘야 될 텐데, 그 조정 줄 가장 적절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지금 실업률이나 이런 고용에 대한 이제 조금 우려도 좀 있고,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래서 금리나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는 뭐 그런 사람들의 생각도 있고, 지금 국채 리파이낸싱 규모도 크고, 일본이 지금 금리를 올리게 되면 또 엔키리 청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조심을 조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고용 데이터도 괜찮게 나온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뭔가 이런 앞으로의 좀 문제,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이 우려들이 해소될 만한 뭐 이야기들을 막 해준다라고 하면 또 시장은 또 긍정적으로 좀 반응할 수 있고,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안 한다고 하면 그 악재도 좀 해소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엔캐리 청산이 뭐 발생을 한다, 그러면 다시 좀 더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 이런 시장에 우려가 있을 때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기관들이 자금을 무리하게 밀어넣지 않는다고요. 일단은 지켜본다고요. 그리고 이 악재가 해소됐을 때, 이 우려가 해소가 됐을 때 그런 자금들은 들어오는데, 지금은 이제 24일까지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남아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2주간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제가 요거 1월 4일날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800억 달러 뭐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나스닥이 조금 상승했다 말씀드리면서 이제 AI 산업하고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하고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엔비디아 올라가면 비트코인 올라가고, 엔비디아 내려가면 비트코인 내려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 기술주랑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되게 커플링이 잘 돼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요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런 생각이 많이 상관관계가 조금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AI 산업이 너무 크게 상승을 해줬으니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고, 암호화폐 산업 쪽에서는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서 호재들이 쫙 떴기 때문에 암호화폐 혼자 올라간 거다, 비트코인 혼자 올라간 거다. 근데 내년에도 AI 섹터나 이런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은 같이 따라가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제 나스닥이 상승을 했죠. 기술주들이 쭉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나스닥이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또 쭉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빠졌죠. 그래서 이 상관관계에 대한 미국 기술주들하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가 또 조금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AI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임기 동안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 AI 산업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주를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 연관성이 아직까지는 있다고 저는 조금 검증을 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시장 돌아가는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이전 영상하고 관점은 크게 변함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는데 도미넌스가 어제부터 쭉쭉 올라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트들이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비트가 빠지는데 비트 도미는 올라갔다. 이건 알트가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번 말씀드리는 거, 지금 시드가 얼마 없는 사람들은요, 요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 더 모아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뭐 지금 300만원 밖에 투자 못했다, 그런 사람들은 뭘 기다려야 되냐, 가격가 지금 당장 오르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줘,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돈 마련해가지고 좀 더 매수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걸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하락할 때는 조금씩 계속 모아가라. 이 분할 매수 DCA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서민들한테는, 여유 자금이 크게 많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강제 DCA예요. 아시겠죠? 내가 뭐 1억을 놔두고 2천만원씩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당장에 돈은 없는데 이제 뭐 며칠 뒤면 이제 떡값 나오고, 며칠 뒤면 월급 나오고, 그러면 내가 뭐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는 거, 요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돈이 생기면 알트코인 몇십만 원이나 한 돈 100만 원이라도 더 사고 가격 하락할 때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불장이 왔을 때 알트코인으로 수익 보고 이제 조금 일부 시드를 정리하고 이제 또다시 하락을 기다리면서 큰 폭으로 하락이 와줘라 제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폭으로 하락을 주면 이제 그때 또 이제 천천히 돈 벌어 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또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요. 트럼프가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이제 건립하기 위해서 200억 달러 외자 유치에 성공했다. 지금 유치를 성공했다라고 기사 제목은 나왔는데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냥 트럼프 아는 사람이 지금 트럼프 집에 놀러 와가지고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있는 트럼프 친한 사람이 자기 트럼프 집에 놀러 와가지고 최소 2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고, 그리고 이 액수는 2배가 될 수도 있고 2배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트럼프는 각 주마다 이렇게 건립을 하겠다. 요런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가 뭐 정확하게 AI 기반 데이터 센터인지 뭔지는 몰라요. 어찌됐든 이 데이터 센터 건립을 한다는 건 좀 기술주들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서 플러스 만약에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뭐 또 막 엄청난 뭐 엔비디아에서 파는 거 있죠. 호퍼칩 이런 것도 엄청 많이 구매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또 기술주들 상승할 수 있을 거다. 조금 장기간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에는 뭐 이게 호재로 작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트럼프의 생각은 기술주들을 끌어올릴 생각을 트럼프는 확실히 하고 있구나. 요 정도로 생각을 저는 하시면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시드 500이면 코인판 들어오지 말고 돈 모으는 방법부터 배워야 정상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 아니에요. 돈 모을 수 있는 사람 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일반 평범한 직장 생활하면서 진짜 돈 모으려면요 고립된 생활을 해야 돼요. 친한 친구나 막 이런 주변 지인들 막 경조사도 안 챙겨야 되고, 막 사람들하고 밖에서 막 어울리면서 술 한잔 마시고 친분도 모아고 이런 것도 안 해야 되고, 취미 생활도 안 해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해야, 그죠? 지가 좋은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차도 없이 살고 그냥 부모님 집에 얹혀가지고 주는 밥 먹고 이렇게 생활해야 젊은 사람들 돈 모을 수 있어요. 지금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사는 게 아니죠. 그냥 평범하게 살면 대부분 돈 못 모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돈 못 모았다고 욕하시면 안 돼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옛날 우리 기성세대들은요 할 게 별로 없었잖아요. 사실 할 게 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요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재밌는 게 너무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들을 모두 뿌리치면서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돈 모으기란 정말로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댓글은 적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 영상을 지금 또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멤버십 영상을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제가 점심 먹고 오늘 라이브를 좀 할게요. 라이브를 하면서 조금 진솔한 대화들을 조금 해봅시다.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